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주말 사이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선물 기준으로 마이너스 4.3%가 하락을 하고 국내 야간 선물도 고점 대비해서 무려 4%가 빠지는 흐름을 보이는 데다 여기에 더불어 코인 시장에서 30조 규모 되는 대규모 청산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엄청난 자산 시장에 경계감을 좀 줄 수 있을 정도의 충격을 이번 주말에 보여주었었는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의 이 히토류 광물 통제가 발표가 되면서 아무래도 우리 미국 투앙 님의 심기를 건드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 발작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예상보다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빠른 시점에 또 트럼프 쪽,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 쪽에서 먼저 기사가 좀 나왔고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시장이 일제히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준 데다 더불어 아침 나스닥 선물이 열리기 전에 트럼프의 이 트윗 내용 중국 괜찮다. 시진핑이 잠시 나쁜 생각을 했을 뿐이다. 다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이 코멘트 하나에 일단 장중 나스닥 선물이 최대 2%까지 일단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내 증시 그나마 큰 폭의 개파락은 면하면서 출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참 오늘 아침에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좀 아쉬움도 많이 갖는 부분인 것 같아요. NXT에서 생각보다 깊게 빠지는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고 그 과정 속에서 일부는 매수에 동참을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게 있죠.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1% 출발했는데 본장 개장하기 전 나스닥 선물 자체가 1.5%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그 이후에 거의 밀리지도 않고 다이렉트로 시장이 좀 올라갔었고 또한 동시간에 이 외국인들의 대규모 선물 매도와 현물 매도가 연달아 시장에 출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힘에 의해서 상승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삼성전자 실적 발표 앞두고 일제히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서면서 지수의 낙폭을 거의 다 줄여냈고 사실상 오늘 거의 충격 없이 마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국내 증시 매우 강력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유동성 랠리가 연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시장 대기 자금이 풍부하다 보니까 빠지기만 하면 그리고 빠졌다가 시장에서 하락이 멈추는 것만 확인되면 시장에 들어오고자 하는 돈이 정말 많다라는 것을 새삼 많이 느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국내 원화의 흐름이 지금 심상치 않죠. 1430원을 넘어서면서 테더 기준으로 봤을 때 1500원 위에 있는 흐름 자체가 흔히 말하는 이제 원화의 이 무용론이라는 말도 많고 가만히 있어도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아무튼 요새 말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수많은 자금들을 증시나 이러한 실물자산 쪽으로 막 끌어들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현 시장 자체가 돈이 많이 몰리고 있고 강력한 유동성이 뒷받침되다 보니까 신선하고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지 블랙스완, 화이트스완 같은 정도의 메가톤급으로 때리지 않는 이상 시장이 일순간에 무너지거나 그런 현상은 아직까지는 좀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을 생각하면서 최대한 기회를 살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건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도 개인들이 깡통을 차고 계좌가 망가지고 하는 대부분의 부분은 바로 과도한 레버리지, 신용 몰빵으로 한 방에 복구하려는 부분 때문에 대부분의 계좌가 망가지는데요. 항상 평정심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했을 때, 그때 매수에 동참하고 적은 포션이라도 가져가면서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롱런 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라이브 방송하면서 회원님들한테 주기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로봇주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막 미친 듯이 막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지만 그 모든 종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제가 볼 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중간에 올라타든지 고점을 돌파할 때 돌파면으로 가든지 눌림으로는 쉽지 않고 그 순간의 돌파의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을 내가 매수하지 못해서 가지고 있는 포모로 인해 다른 종목에 비중 베팅하고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기 위한 이 발버둥을 쳐봤자 전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너무나 지금 막 폭등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너무나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가입하셔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타코 트럼프 시장이 강하다는 것 그리고 그 강한 돈은 지금 굉장히 표식이 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즉 가는 쪽으로 계속 돈들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역방향으로 잘못하게 되면 또 이 좋은 장에 굉장히 소외돼 버리고 하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 시장의 돈은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항상 하지만은 거인의 어깨에 타야 된다라는 말을 하죠. 지금의 시장의 거인은 누굴까요? 바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나의 거인이고 그 다음에 이보다 더 큰 거인은 미국의 AI 투자에 따른 오픈 AI가 가장 큰 거인이기도 하겠죠. 이러한 부분에서 이 파생된 게 AI로 인한 반도체도 되는 거고 AI로 인한 데이터 센터의 확장 그 과정 속에서 부족한 전력 인프라를 채우기 위한 원전도 있고 수많은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도 있겠죠. 그러면 원전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AI가 마지막 종착점은 어디일까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상 로봇 관련주를 이렇게 미친 듯이 날려버리는 거죠. AI 끝은 로봇이다라는 하나의 큰 메커니즘에 의해서 시장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이 필요하는 게 뭔가라는 부분도 있겠죠. 어쩔 수 없이 미중 패권 다툼에 미국이 할 수 없는 것을 그리고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대신해서 중국 대신해서 미국에게 전달해주는 부분들이 과거에는 2차 전지였다라고 하면 지금 2차 전지가 아니고 조선이 되는 거고 그 밖에 아무래도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수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절대 소외될 수 없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씩 뭐라고 해야 되죠? 크게 펼쳐져 있는 파일을 조금씩 좁혀가면서 압축해서 시장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압축한 곳 안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조금 더 이 답안지에 근접해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네요. 자, 고로 아직 못 간 조선, 전력, 원전 다 좋고 반도체, 로봇 기회될 때 빠질 때 좋은 종목군들 매수로 또 하면 된다. 뭐 이 정도로 시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2.2%까지 빠지고 코스닥도 그에 상할 정도로 많이 빠졌었는데요. 코스닥은 저점 대비해서 거의 한 2.2% 정도 올렸던 것 같고 코스피는 1.5% 네, 반등을 해주면서 저점 대비 상당히 많이 큰 폭의 반등을 보였습니다. 일단 장 초반 나스닥 선물이 1% 상승했기 때문에 미 증시 4.3% 빠진 거에 대비하면 3.3% 정도 우리나라가 하락해도 이상하지 않았는데 그것보다 하락 폭도 적었고 반등도 굉장히 빨랐네요. 정말로 양시장 다 뭐 그렇게 좋지 못한 수급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다가 중간에 좀 무너지긴 했지만 삼성전자가 보합까지 끄집어 올려주면서 반도체 소부장이 지수를 끌고 올라왔다. 이 과정 속에 뭐 당연히 로봇도 일조했다. 뭐 이 정도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시장 보면 뭐 워낙에 명확하니까 삼성전자는 이게 종가 무렵에 한 거라 사실 0.5% 정도 마감이었을 거예요. SK하이닉스가 2%대 마이너스 2%대 마감이었던 것 같고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 너무 좋았고 오늘 흐름이 두빌 너무 좋았고 뭐 고려아연 말도 못하게 올라왔고 엔터
관세, 방어, 무풍 뭐 이런 걸로 좀 올라왔다. 이렇게 해야 되고 반도체. 그러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2차 전지가 이제 중국의 리튬, 광물 이슈에 의해서 좀 올라온 걸 제외하면 사실상 저는 별로 아직은 올라올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2차 전지를 전부 다 지어놓고 보면 사실상 로봇, 그다음에 원전, 반도체, 엔터, 로봇, 반도체,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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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 이렇게가 전부였던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제약바이오가 지금 많이 골골대고 있는데 제약바이오도 또 좋은 순간이 오지 않겠냐 생각을 해보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딱히 제가 뭐 수급은 어쩌고 뭐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드리지 않은 이유가 지금은 사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수급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빼면서 이야기 전달 드리죠. 지난 주말 코인 시장은 말 그대로 초토화가 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반대 매매 청산이 굉장히 큰 고통을 줬고 미 증시도 마이너스 4%를 맞았으니 단기 트럼프의 관세쇼가 상당히 시장에 영향을 준 것은 맞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길게 흘러가지 않고 주말 바로 월요일 일요일 펜스 부통령 발언부터 트럼프 트윗에서 시진핑 언급 등등이 나오면서 빠르게 시장을 돌려줬기 때문에 사실 주식은 많이 들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포지션을 강하게 들고 왔던 사람들은 오히려 상당히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어제 같은 날, 네, 금요일 날 과도한 베팅을 들어왔다면 오늘 올라왔을 때 비중을 줄여놓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시장에 제가 정확하게 코멘트 드렸던 건 뭐냐면요. TLB, 심텍 떨어지면 잡는다. 그 다음에 뭐 들고 있는 종목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일정 부분 비중을 줄인다. 5% 이상 떨어진다. 더 기다렸다가 매수가 근처 오면은 더 사버린다. 딱 이겁니다. 전략은 딱 이거였고 기회 되면은 살 수 있는 종목들 보다가 매수하면 된다. 딱 이런 뭐 크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전략을 크게 막 벗어나서 생각하진 않고요. 뭐 로봇 쪽 아침에 장 프리장에서 하이젠 아레남이 제일 빠르게 올라왔다라는 점이 약간 로봇 쪽에 흐름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이젠 아레남의 강세 출발 강세 전환 이후 원익홀딩스가 시가부터 쏴버리니까 나머지 로봇주들이 오늘 엄청난 시세를 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그건 그렇고 트럼프와 시진핑 11월 1일 관세 부과와 11월 8일 광물 통제 즉 에이펙을 앞두고 기싸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시장에 노이즈를 주는 상황인데 적당한 조정을 통해 종목들도 빠져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보았지만 그러한 하락이 잘 나오지 않고 있다. 아니 어쩌면 나와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침 넥스트레이드에서 심택이 마이너스 9%까지 떨어지고 SK하이닉스 마이너스 6%까지 빠지고 두빌도 한 4. 몇 %까지 밀렸는데 매수가 잘 안 되더라고요. 순간 밀렸다가 한 3분 조금 길었다 하면 5분 정도 있다가 바로 나스닥 선물에 상승폭이 확대되니까 바로 종목군들 올라가 버려가지고 본장에서 좀 밀리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긴 했지만 그렇게 기회를 줬던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그냥 공포에 딱 사고 끝내버렸어야 되는 시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저와 비슷하게 오늘 일단 오전은 좀 관망하고 오후에 흐름 보면서 방향을 체크해 봐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기회조차 잘 많이 안 주는 걸 보면 지금 시장이 굉장히 굉장히 강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방금 속보가 하나 또 나오네요. 미 재무 트럼프 한국에서 시진핑과 만날 예정이다.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들이 미증시 반등폭을 좀 키워줘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지켜봐야 되니까 자 좌우지간 이 부분들은 아까 말을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좀 넘기고 자 반도체로 좀 바로 넘어가서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장중에 오전까지는
반등하다가 한번 좀 밀리는 흐름을 좀 보였었던 부분도 좀 있었지만 일단 10월 10일까지 반도체 수출 데이터는 매우 양호하고 반도체 수출 단가는 매우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외신에 따르면 마이크론이 이번 달에 DDR5를 적게는 16%에서 많게는 27% 가격 인상을 통보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DDR5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과정인데 DDR4 가격이 DDR5를 넘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장 반도체 가격도 확 올려버린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굉장히 큰 거를 의미한다. 반도체에 안정판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오픈 AI의 이 API의 이 2억에서 60억 개로 늘어난 수치 자체가 시장에 그만큼의 리소스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줬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시장을 쉽게 떨어뜨릴 수는 없다. 그리고 추후에 가장 강력한 이 매출에서의 레버리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기판 쪽일 것이다. 떨어지면 봐야 된다. 저가 해서 이미 오늘도 폭등했는데 봐야 된다. 그리고 오늘 하나마이크론 올라오고 EUV 쪽에서 SNS텍, FST, 뭐 한미반도체, DI가 올라왔는데 전부 다 뉴스에 따라서 움직였던 부분도 존재합니다. 뉴스들은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장중에 이런 기사들 다 정리하고 뭐 했던 종목군들이에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한미나 DI는 오늘 상당히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추가로 뭐 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이 아직 좀 못 간 쪽이 반도체 내에서 순환을 돌린다면 디자인하우스, 그다음 팹리스 이쪽일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서 당연히 이제 뭐 디램 가격이 올랐으니까 디램도 좋았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간 매 분기 마이너스 2조의 이 영업이익을 적자를 만들었던 게 파운드리 사업부인데 그게 가동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어느 정도 시장에 확인이 된다면 이러한 파운드리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 조금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정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가온칩스라든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도 들고 있어가지고 뭐 내일 아침에 뭐 바로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쪽도 계속 관심 가져야 된다라는 점으로 일단 말씀드리고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전일 수급 다 알고 들어왔구나 싶을 정도로 와 어이가 없던데 아침에 그 가스터빈 두기 빅테크와 계약을 했다라는 내용이 와 이거 이미 다 알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 여기서 이게 세론이 안 나왔다라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론이 나왔어야죠. 이미 알고 들어왔다면 여기서 얘네들이 다 팔고 나갔어야죠. 근데 안 판다. 도대체 뭘 기다릴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스터빈과 가스 발전으로 가는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뉴스케일 파워에서 발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두빌이 좀 더 가려는 시도를 하겠거니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장중에 많이 빠진다든지 조정을 좀 보인다면 두빌은 강력한 수급이 유지가 될 확률이 매우 높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럼 원전 쪽은 아직 재료가 노출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전 기자재 주들도 연말로 갈수록 기대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체코도 있고 뉴스케일 파워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에서 추세 좋은 쪽은 일부 잡아놓고 가시면 편안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두빌도 잘하면 10만원까지 보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0만원 가면 현대중공업하고 아니 현대중공업 넘겼나 아무튼 시가총액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넘어버릴 수도 있는 흐름을 좀 보일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세다 이 정도 코멘트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로봇의 끝은 어딜까? 정말 대단한 흐름의 연속이다. 말도 안 나올 정도로 지금 올리는데요. 여기서 저는 아침에 계속 회원님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지금 대형주 매매가 잘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반도체는 워낙 많은 종목 간에서 분산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의 집중도가 좀 약한데요. 로봇 쪽은 최근에 거래대금 터지는 걸 보면 굉장히 거래대금이 활발하게 터지고 있죠. 즉 신고가를 가는 종목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한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로봇은 지금 폭등을 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가 단기에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는 것 같고 이 추세에 관성이 붙어버렸기 때문에 더 강한데요. 저는 단기
단기 과열권 맞다라고 봅니다. 이제는 100% 과열인데요. 과열에도 불구하고 뭐 가장 많이 올라온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투매 여부를 좀 보면서 대응해도 될 것 같고요. 로보티즈도 마찬가지고 그 외 설마 이럴 수도 있죠. 아직 못 간 종목이 후발로 올라오는 거. 뭐 오늘같이 K나 시스템을 후발로 막 날려버린다든지 그리고 장 후반에 잠깐 이지만 시메스가 후발로 막 따라 붙는다든지 혹은 우직한 램보 로보틱스의 대량의 수급이 동반되면서 35만원을 돌파시키고 40만원을 향해 달려간다든지 이러한 성격의 움직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로봇은 계속 관심권에 두고 봐야 될 종목군들입니다. 확정된 미래는 맞지만 굉장히 급격하고 폭력적으로 올라왔던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조정은 굉장히 좀 둔탁하게 나올 확률도 높아요. 그래서 이쪽은 특히나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봐야 될 섹터다 말씀드립니다. 조선 장 초반 강세 아주 좋았는데요. 이상하게도 힘이 없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저는 고민도 해봤는데 이쪽도 안 가는 게 전혀 아니에요. 딱 이쪽도 답은 가는 종목만 가는구나. 조선에서 지금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들 몇 개나 되나 여러분들 세보십시오. 별로 안 됩니다.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 엔진, 그리고 한국카본 끝. 아, 고점 대비 많이 안 빠진 종목에 수급이 계속 이어지는구나. 왜 많이 안 빠졌을까? 좋았으니까. 종목군들이 좋았으니까 당연히 많이 안 빠진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주가를 떠받들고 움직였기 때문에 더 이상 밀리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아무튼 로봇주들은 계속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되고 뭐 조선도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실적 발표 시즌이 되면 분명히 움직일 수는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 시장의 중심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이제 조선의 수급을 소폭 슬로우하게 만드는 정도이다.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력 인프라 쪽인데요. 전력 인프라 쪽도 지금은 오늘 이제 효성중공업과 HD 현대 일렉에서 좋은 리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밀렸죠. 이들 메이저 업체 쪽은 효성중공업 정도 관심을 갖는 상태에서 일진전기 관심 있게 좀 봐도 무난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그간 전력 인프라 쪽은 큰 폭의 상승을 대부분 보였다면 대신에 대한전선과 LS 에코에너지 등 전선 쪽에서는 큰 폭의 상승이 좀 없었는데 오늘 의미 있는 프로그램 수급이 좀 들어온 것 같아서 일단 관심 종목에 다시 한번 넣어 봅니다. 이들은 차트 보면서 봐도 무난하겠다 싶네요. 자, 내일은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일입니다. 최근에 들어왔던 강력한 수급들 대비해서는 오늘 실적으로 많이 빠져나간 건 아닌데 오늘 그리고 어제 국내 증시에서 보면은 어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1조의 대량의 선물 매도, 오늘도 1조 가까운 선물 매도가 있었죠. 이 말은 미국의 옵션 시장하고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만약 삼성이 밀렸을 때 막대한 현물을 사놓은 상태에서 해치성 선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치성으로 지금 선물 매도가 일부 나왔겠거니 정도로만 판단을 합니다. 시장 전체를 빼기 위한 이 하락의 용도의 선물 매도가 아님을 바라본다면 반도체 쪽이 혹여나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의해서 빠진다면 좋은 기회로 한 템포 쉬었다 들어가는 전략으로 본다든지 해서 보면 괜찮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뭐 지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수를 먼저 좀 보고 넘어가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개파락하고 나서 이 구간에서 지수를 지금 끄집어 올리는 건 전부 다 반도체들의 반등, 여기에서는 로봇주들까지 힘내면서 좀 올라오는 흐름이라 지수적으로는 그렇게 코스닥도 무리는 없어 보이는 흐름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을 지켜주고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보다 더 강한 국내 증시의 지수 차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빠지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겠냐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상태겠죠.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으니까 빠지더라도 이렇게 횡보하다가 일시적으로 뭐 하루 이틀 크게 빠지면 또 올라오고, 하루 이틀 크게 빠지면 올라오고, 이렇게 빠지면 올라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4,000포인트까지는 무난한 흐름 보여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삼성전자 넥스트 NXT에서 보면 아침에 순간 4% 정도 빼고 나서 삼성전자는 어찌 보면은 여기서 살 수 있는 구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강하게 돌파했던 5일선 부근에서 지지받고 좀 올라오는 흐름 보여줬고,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는 오전 좀 약한 흐름을 보였는데 오후에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여기도 강하게 좀 반등하는 흐름이었고요. 대부분의 반도체 쪽은 뭐 심텍 아침에 순간 낙폭이 마이너스 9%까지 밀려 내려오고 중간에 반등도 굉장히 강했죠. 그러면 이쪽도 저점 대비해서 플러스 8% 반등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 반등 흐름이 좀 발생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사서 사실 이렇게 반등할 때 이 부분에서 얼른 팔아버리고 말아서 심택은 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자주간 지수의 하락이 나와서 심택이라든지 좋은 종목군으로 내려온다면 좋은 구간에서 여전히 매수 관점에서 심택도 바라봐도 괜찮겠다 싶고요. 심택, TLB 같은 종목군들 조정 시 레버리지가 굉장히 강한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좋은 구간에서 잡으면 괜찮겠다. 오늘은 하나 마이크론이 시가 개파락 이후에 그때부터 바로 감아 올리기 시작하더니 오늘 저점 대비해서 20%의 굉장히 강한 반등이 좀 나왔고요. 그동안 좀 못 올라갔던 종목군들 안에서 반등이 제법 나온 쪽이 가온칩스, 이쪽은 그동안 나머지 이제 뭐 HBM 쪽도 가고 그리고 레거시 종목군들도 가고 하는 흐름 좀 보였었는데 파운드리 쪽은 전혀 못 올라갔었죠. 지난주 금요일날 박스권을 돌파하는 양호한 흐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에서 빠져버렸는데 오후장 삼성전자의 반등과 함께 올라왔기 때문에 첫 돌파가 나오지 않았나. 다른 종목군들은 이미 굉장히 많이 상승해 있는 상태에서 첫 돌파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설사 좀 밀리더라도 일소 좀 밀렸다가 뭐 6만원이라든지 이런 구간들을 테스트하러 갈 수도 있겠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매수 관점에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AD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돌파를 하는지 여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간 삼성 파운드리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자가 매 분기 2조를 내던 이 사업부가 적자 폭을 축소하는 게 내일 확인이 된다면 관련된 종목군들이 내일 일제히 추가 상승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겠냐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외에도 반도체 쪽에서는 오늘 뭐 코미코라든지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군들은 여전히 계속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고가를 내는 종목군들이 의미 있는 실적과 의미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조정을 보인다면 계속 관심 가지시고 반도체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종목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데 그 안에서 핵심만 우리가 짚으면 된다. 그리고 EUV 쪽에서도 돌파가 지금 발생을 한 상태인데요. SNS텍 이날 삼성전자와 공동특허 발의했다라는 기사가 좀 나왔다가 장중에 좀 밀렸죠. 일시적으로 그 악성 매물대를 돌파하고 앞에 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56,000원, 55,000원 언저리 구간 눌리면 이 종목도 실적 우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눌리면서 적극적으로 봐도 되고, FST는 제가 참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오늘 본장에서는 뭐 지지부진하더니 여기에서 삼성전자의 세계 최초 CNT 탄소 나노 튜브라고 하죠. CNT 기반 펠리클 장비를 개발을 완료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펠리클 상용화로 보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이 발생을 하면서 시간 외에서 NXT에서 좀 강하게 좀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내일 뭐 일시적으로 또 밀릴지언정 이런 구간에서 뭐 박스권 돌파를 시도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거는 NXT에서 조금 뭐 매매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가지고 가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아까 이제 언급드렸던 종목군들 중에서는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타점은 무시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좀 보죠.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 만약에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오전 하락을 이용해서 7만 1,000원이나 7만 원 초반대에 오면 좋은 매수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침에도 7만 1,000원대 구간을 언급을 해놨는데 오지 않고 하고 있으면서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이때 바로 이 가스터빈 기사가 노출되면서 한 번은 세론이 일부 나왔다가 이거를 잡아먹고 좀 올라오는 흐름에서 마감됐습니다. 여전히 강력한 수급이 유지되고 있는데 전일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을 보면은 4천억, 1,300억 들어왔고 이 중에 3분의 1만 나갔죠. 근데 최근에 누적된 외국인들 수급을 봤을 때는 어마무시한 자금이 들어온 상태에서 극소수의 자금만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강한 추세가 유지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 몇 거래일은 두산 에너빌리티 위주의 수급에서 BHI까지만 수급이 좀 들어오는 상태여서 좀 타 원전주들이 좀 못 가서 소외가 됐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대장이 갔기 때문에 갈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추후 뉴스케일 이슈가 원전 기자재로 확대될 확률이 저는 매우 높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PH는 사진 못하고 돌파로만 2번 들어가서 한 번 들어간 거 반 팔고 추가해서 나머지 날리고 딱 이렇게 매매하고, 나머지 원전주 하나는 잡아가지고 보유하고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력인프라, 효성중공업 자기 갈 길 잘 가고 있는데, 효성중공업 좀 모르겠네요. 횡보할 때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일진전기는 지금 구간도 나쁜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쁜 구간은 아닌 것 같다, 이 정도로 코멘트 해야 될 것 같고요. 로봇주 원희골딩스가 정말 말도 못하게 지금 강해요. 여기서 사상체육가죠. 연봉에서 사상체육가가 뚫리자마자 추가 급등을 하더니 지금 장중 800%가 넘어가면서 엄청난 폭등 중에 있다. 이게 이제 쉬지 않고 여기서부터 달려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봉의 길이가 길어졌죠. 몇 차례 더 길어지면 단기 상투가 나와버릴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는 이렇게 급등한 종목군들 안 따라붙는 게 맞아요. 그냥 로보티즈도 마찬가지고 설사 더 가더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가야지, 지금은 안 따라받는 게 맞다. 클로버도 좋은데 장중 트레이딩 정도나 하면 되지,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기는 좀 부담된다. 트레이딩으로 봐라. 로봇주는 트레이딩으로만 매매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클로버도 몇 차례 시도는 했는데 매매를 한 차례도 못했고요. KNR 시스템 후발로 좀 보면서 이것 좀 매매한 거, 로보티즈 돌파하려는가 하고 따라 붙었는데 너무 약해서, 여기죠, 전일 고점 돌파해서 직전 고점 돌파로 너무 약해서 얼른 도망친 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일부 가지고 있는 거, 일부 예전에 샀습니다. 이때 사서 들고 있고, 요 언저리 위 구간에 좀 산 거 좀 들고 있고, 이 밑에서 좀 더 잡아야 되는데 사지 못해 가지고 가지고 있지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사지 못해서 그냥 과거에 사놓은 거 좀 가지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만약에 로봇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급등한 거는 살 수 없고, 후발 종목은 가긴 가겠는데 워낙 미리 갔던 종목군들의 모멘텀이 강하다 보니까 후발 종목군들에서 만들어지는 모멘텀이 시장에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는 이런 현상이 좀 발생하는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좀 보여지네요. 자, 아무튼 오늘 밤 미국 시장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관없이 내일장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 외국인의 수급 방향에 의해서 반도체가 강하게 올라가게 되면 반도체 쪽에서 또 시장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만 참고하셔서 내일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